안녕하세요. 순신고 2학년 여러분, 미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간은 미술 감상과 비평 시간입니다. 미술 감상과 비평.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열심히 과제도 제출하고 공부하면서 보냈을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올린 과제들 하나하나 보면서 엄마 미소 지으면서 과제 확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직도 그림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운 건 8년 동안 배웠는데 아직도 미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감상문들, 뭐 그림들, 뭐 관찰하고 감상하고 미술을 보고 생각한 글들을 보면 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신의 생각과 글이 누군가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이 내는 과제가 그냥 뭐 학교에서 억지로 내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즐겁고 재밌고 흥미롭게 하면서 동시에 공부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공부인데 재밌고, 재밌는데 그게 공부가 되는, 그게 진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과제물을 읽다 보면은 재미있어 하면서 적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친구가 진짜 작품 보면서 재밌어 했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읽고 있는 사람까지 작품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되게 즐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는 재밌어야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반드시 얘기할 게 있는데 아직 과제를 한 번도 제출을 안 한 소수의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과제를 안 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자를 몇 번이나 보내도 안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과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제를 못 내는 거면 직접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클래스팀 비밀 상담방 있죠. 거기다가 질문을 하던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제를 안 내면 결석 처리가 되는 거는 이미 여러 번 공지가 됐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아서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미술의 이론 수업을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구석기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든지, 이제 아주 옛날부터 그림을 그려왔잖아요, 인간은. 자, 그러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인간은 그림을 왜 그린다고 생각하나요? 인간은 그림을 왜 그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음, 그림을 그린다고 그림이 밥이 돼서 뿅 하고 변해서 먹고 배부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이 뭐 고기나 밥을 담는다든지 하는 그런 실용적인 도구에 사용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미술, 그림이라는 거는 그림이 그냥 그릇 같은데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미술, 순수 미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 그린 그림, 뭐 돌에 그린 그림 이런 것들. 어떤 실용성을 가지지 않은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그림을 왜 그릴까요? 제 선생님이 앞서 평생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생각해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도 안 했고 목축도 하지 않았죠. 동굴 생활하면서 사냥 생활을 했죠. 그런데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는 무슨 그림이 있었죠? 그렇죠. 동물 그림이 있었어요. 음, 그 동굴 벽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석기 시대 인간이 동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그림을 그렸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진짜 낙서. 뭔가 아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대체로 뭘 낙서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시절 낙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왜 여자애들은 뭐 왕관 쓰고 드레스 입고 머리카락 엄청 길고 눈도 완전 크고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공주, 여왕 이런 거를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주를 그린 그 여자아이의 마음과 구석기 시대의 동물을 그린 사람의 마음에서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의 동물은 인간한테 사냥의 대상이었죠. 살이 통통한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동물을 사냥을 하고 또 마음껏 배채우면서 그 동물을 요리해서 먹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게 됐을 때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냐면 바로 인간은 자신이 어떤 것을 이루거나 가지기를 너무나 희망할 때 그 희망하는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대로 어딘가에 그리게 된다면 그게 그림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술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알타미라 벽화가 동물 사냥을 제사의 하나의 제사용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 사냥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사를 바치는 그런 제사의 용도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낙서도. 하지만 사실은 그림을 그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목적이라도 다 있다는 거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최승윤 작가의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그 현대미술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영상을 봤잖아요. 현대미술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들 각자의 취향이 달라서도 있지만 각자 작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표출하고 싶어하는 자신만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입장인 우리에겐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각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림의 목적이. 그런데 미술 작품의 차원으로 들여다보면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작품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작가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야 하고 보는 사람도 아름답다고 느꼈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미술 작품의 목적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물론 아름다움의 기준이 현대에 들어와서 너무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아름답다 생각하고 누구는 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아름다움이 최고의 목적인 것은 사실이죠. 자, 이제 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미술이 뭘까요? 미술이 뭘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미술이 뭘까? 미술의 의미가 뭘까? 자, 이 화면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 잠시만요. 펜을 사용해 볼게요. 잠시만요. 타블렛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 사전입니다. 사전에서 찾은 겁니다. 일정한 세계상, 인간상을 미적,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해요.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의미죠.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세계상,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형태, 모양 할 때 그 상이에요. 인간상, 그러니까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네, 세계와 인간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형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조형.
그러면 여러분이 조형에 대한 말의 의미를 모를 것 같아서 조형이라는 말의 의미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조형. 조형이란 무엇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말이죠. 수능용 공부나 벼락치기 공부에 사용하는 공부법은 아니고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공부할 땐 질문 같은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그대로 달달 외우기만 했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건, 학교에서 시험용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은 아니고, 정말 지식을 탐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당연히 알고 있는 단어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한자의 의미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시험용 공부가 아니라 정말 평생 머릿속에 간직하고 내가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형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사전적 의미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조형이란 어떤 모습이나 사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표현되는 것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래요? 모습.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은 눈에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모습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사상은 뭐죠? 생각이죠. 그런데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만화처럼 이렇게 뭉게뭉게 생각구름이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보이지 않아요. 사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산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바람을 이렇게 붓터치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생각,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생각. 아니면 이렇게 하트를 그릴 수도 있고, 하트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면 입체물로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예시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의 형상을 그려내는 조형 미술. 이 말이 그대로죠. 그런데 여기 선이랑 색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조형 요소 세 가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조형 요소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평생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조형 요소 세 가지 말해봐라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점, 선, 면입니다. 점, 선, 면.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조형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자, 점으로 한번 사과를 그려볼게요. 점.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물감으로 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과를 그려요. 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그릴 수 있죠. 오케이. 점. 이렇게 점으로 그리는 기법 뭐라고 하죠? 네, 점유법이라고 하죠. 점입니다. 그런데 점이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이 선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 선으로만 그림 그리는 걸 뭐라고 하죠? 선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선들이 이렇게 모이면 하나의 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형 요소 세 가지 하면 점과 선과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볼 거니까 잊지 마세요. 이렇게 조형 요소가 점선면이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미술. 미술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파헤쳐 봅시다. 네. 이 미술의 근간이 되는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면 미술의 뿌리를 한번 보는 것이죠. 미라는 글자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미라는 글자는 동양에서 아름다울 미자 한자를 쓰죠.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 글자를 쓰죠. 이 아름다울 미의 한자는 양입니다. 양. 양과 이 대로변, 큰 대자인데 대로변을 뜻합니다. 대로변. 양과 대로변이 합쳐진 글자예요. 이게 뭐냐면 양이 대로변을 가는 모습, 보기 좋음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양의 주인이 길을 가는데 양이 대로변을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어요. 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기분이 좋고. 내 양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보송보송. 털도 보송보송하고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른 그런 양이 걸어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서양에서는 아름다움을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예요. 이 칼로스는 아름다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칼로스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거에서 온다고 추측을 하냐 하면 행복, 돈, 배부름에서 온다고 합니다. 행복, 돈, 배부름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 좋다 라는 말이 된 것이죠.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 미술학, 미술 이론, 미학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누구죠? 플라톤이죠. 이데아를 말한. 그런데 이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죠?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미술 이론, 미학의 그 서양의 미술 이론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 그래서 미술에는 그리스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고 술자 가봅시다. 술. 동양에서는 술을 기술할 때 그 술인데요. 솜씨, 재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테크네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이기도 하고 지금 독일어도 똑같이 테크네라고 씁니다. 이것도 뜻이 솜씨, 재주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하면 결국 이걸 더하면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 자, 그냥 기술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이래요. 자, 봅시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까지 우리 알게 됐죠? 미술은 곧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왜 미술을 배우는가? 자, 미술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미적 안목. 자, 두 번째, 조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감성 정서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는데요.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세계상을, 세계의 모습을 조형